1949년 22살의 나이로 카드 게임 회사 닌텐도의 경영자가 된 야마우치 히로시. 하지만 1960년대 초 미국에 출장 갔다가 카드 게임 세계 1위도 별거 없다는 걸 안 그는 일본에 돌아온 후에는 마구잡이로 사업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사업들은 모두 실패했고 부도위기까지 겪자 그는 제일 잘하는 게임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후임 사장인 이와타 사토루에게도 이걸 강조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닌텐도 사업의 흐름을 얼핏 보면 이걸 잘 따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테마파크를 짓고 80년대 말 슈퍼마리오 영화의 실패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슈퍼마리오 영화에 뛰어들기도 하더니 최근에는 닌텐도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대체 닌텐도의 목적은 뭘까요? 닌텐도 뮤직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닌텐도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달리 서비스되는 음악이 제한적이에요.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포켓몬, 동물의 숲 등 닌텐도와 관련된 게임의 배경음악만 들을 수 있거든요. 전에 소개한 닌텐도표 자명종 알람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깜짝 발표인데요. 2024년 10월 31일 아침 7시, 보통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하는 시각이 아닌 7시에 발표하더니 발표한 순간 곧바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닌텐도의 홍보 전략에 무언가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국에서도 서비스되니 이미 체험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닌텐도의 명작 게임을 그 추억의 장면의 스크린샷과 함께 서비스하는 형식인데요. 이는 닌텐도 게임의 추억을 가진 사람이 당시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연출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는 닌텐도의 유명 게임들의 명곡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위에 메뉴 화면의 악곡 등 마니악한 곡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후기 기종의 곡들은 아예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이건 추후에 시간차로 공개될 걸로 보이고요. 한국에선 발매된 적 없는 도모다치 컬렉션의 악곡도 있는 걸로 볼 때 지역별로 서비스가 제한된 곡은 딱히 없는 걸로 보이며 얼핏 생각해보면 닌텐도 IP만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할지 의문도 들지만 닌텐도가 가진 IP의 수가 워낙 엄청난지라 이외로 서비스하는 곡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는데 닌텐도 팬들은 아시겠지만 닌텐도의 서비스에는 특징이 있어요. 서비스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그 서비스의 뒤에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숨겨진 의도가 있죠. 결과가 꼭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일회성 서비스를 한다기보다는 나중을 위한 큰 그림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닌텐도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닌텐도 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이자 요즘은 넷플릭스 등으로 친숙한 구독 서비스예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들으려고 유료 구독을 해야 하나? 닌텐도 음악에 관심이 없으면 돈 낼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결국 이 서비스는 한계가 명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잘 따져보면 닌텐도는 10년 뒤에 훗날을 보는 것 같아요. 닌텐도 뮤직은 단독으로 요금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닌텐도 전용 온라인 서비스인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에 포함된 서비스예요.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은 닌텐도 스위치와 후속 기종을 위한 구독 서비스로 게임의 온라인 플레이, 저장 데이터의 클라우드 저장, 그리고 닌텐도의 고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원료금은 4,900원이고 이후엔 개인이냐 가족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갈리죠.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와 거의 비슷한 가격인가요? 여하튼 굳이 온라인 플레이를 즐기지 않아도 다양한 고전 게임을 서비스하기에 가입자가 많은 서비스인데 이렇게만 보면 닌텐도 스위치가 없으면 필요가 없는 서비스 같지만 시점을 달리해보면 기존 가입자에겐 닌텐도 스위치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에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그냥 공짜로 끼워준 셈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닌텐도의 한 수가 보이죠. 예전엔 많은 콘솔 게임기를 팔고 그렇게 판매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게임을 팔아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크게 바뀌었어요. 하나의 콘솔이 아니라 다양한 콘솔을 서비스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데 문제는 이 많은 콘솔을 서비스하면서 어떻게 돈을 쓸어 담느냐는 거죠. 즉 시대가 바뀌었어도 핵심은 독점 구조의 구축이라는 겁니다. 이 독점 구조의 핵심이 바로 계정이죠. PC야 스팀이니 GOG니 에픽이니 여러 회사에서 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일단 플레이하기 위해선 구매한 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야죠.
즉 얼핏 보면 기존의 콘솔 독점이란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지만 대신에 계정 독점이라는 새로운 경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점 콘솔 못지않게 계정 독점이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소니는 플스가 아니라 PC로 게임을 내면서 굳이 필요도 없는 싱글 게임인데도 PSN 가입을 강요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디어 시장에선 기기보다 계정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닌텐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닌텐도는 엄밀히 말해 시장 대응이 빠른 회사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가 일단 길이 열리면 뛰어가고 본다면 닌텐도는 그 길을 망치로 두들겨보고 확인한 후 지나가는 회사죠. 다른 회사들이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때 닌텐도는 계정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어요. 모바일 게임 등을 출시하면서 애플, 구글 계정 외에도 별도의 닌텐도 계정을 가입시키게 했죠. 다른 게임들이 애플이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되는 것과는 이질적입니다. 보통 이런 계정 가입 요구엔 반발이 따르기도 하죠. 소니가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 같은 싱글 게임에 PSN 가입을 강제하자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닌텐도는 영리했습니다. 닌텐도는 동물의 숲, 슈퍼 마리오 런 등을 위해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선물을 지급했어요. 게임의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코인을 제공하고 이 코인으로 게임의 아이템이나 스마트폰용 벽지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매년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계정 소유자에게 오리지널 굿즈를 제공했죠. 일본 한정이긴 하지만 GPS를 활용해서 닌텐도의 특정 매장에 가면 그에 맞는 한정 굿즈를 주는 이벤트도 있어요. 즉 가입한 사람에겐 어떤 형태로든 뭘 얹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닌텐도 가입자를 늘려온 그들은 이번엔 스위치 온라인의 가입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닌텐도의 음악이 수요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원래 닌텐도의 음악들은 사운드 트랙이 출시되지 않거나 혹은 출시되어도 닌텐도의 클럽 닌텐도에서 포인트로만 판매하거나 또는 응모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닌텐도의 OST 중고가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못 구해서 답답했던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는 꽤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태까지 팬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해소하면서 자신의 IP 자산으로 구독 서비스의 회원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항상 멀리 보는 닌텐도의 서비스답게 그냥 회원만 늘리자는 식의 우작스러운 서비스는 아니라서 닌텐도 계정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플레이한 소프트에 음악을 추천하기도 하죠. 즉 기존 구독 서비스가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확실한 거예요. 형태는 모두 갖췄다는 이야기죠. 닌텐도가 뭘 해도 성공한 회사는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일단 이 회사는 뭘 하면 항상 멀리 보내는 겁니다. 다짜고짜 계정만 만들려고 하면 반발이 생길 테니 무언가 부록을 끼워 넣어 이를 무마하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졌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사실 이건 닌텐도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스팀이 먼저 했죠. 게임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요소를 만들어 사람들을 묶어두고 이렇게 쌓인 친구 목록, 게임 구매 기록, 플레이 시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렇게 소비자는 그 계정에 귀속되어 다른 곳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닌텐도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우선 이런 식으로 닌텐도 계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다음 하드웨어도 닌텐도의 것을 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또한 앞에서 테마파크니 영화니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2010년도부터 이와타 대표 시절부터 진행된 겁니다. 지금이야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손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슈퍼마리오 무비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영상이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닌텐도 온라인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서비스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닌텐도가 그리는 큰 그림은 닌텐도의 게임, 영화, 음악이 서비스되는 자신만의 구독 경제가 아닐까요? 다만 이쯤 되면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는데요. 현재 닌텐도는 자신의 게임기를 팔고 그 게임기에서 게임팩과 구독 서비스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 닌텐도 온라인의 가입자가 무시무시하게 불어난다면 나중에 PC로 닌텐도 게임을 서비스하는 날이 과연 올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